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한번 쉽게 빨리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1페이지부터는 뭐 대부분 암산 문제니까 빨리 하고 갑시다. 5에서 3분의 2를 빼고 2분의 3을 곱했죠.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2분의 1 남았으니까 4번. 그 다음에 2번. 지저분하죠? 이거 그냥 f'2를 구해라. 그러면 5번. 그 다음에 3번. a1부터 a5까지 더한 게 9에서 5를 뺀 거니까 4다. 4 더하기 4 해서 8이다. 그 다음에 4번. 0 오른쪽이랑 1 왼쪽이랑, 그쵸? 0 오른쪽이랑 1 왼쪽이랑 2랑 1 더해갖고 3이다. 그래서 3번. 뭐 요렇게는 뭐 암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미분해 갖고 더해주는 게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왼쪽을 그대로 냅뒀을 때는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면은 2 곱하기 5 해서 10이다 5번. 그 다음에 6번. 이게 이제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마이너스로 곱해갖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곱해주면은 그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이게 이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에 위치한 게 세타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는 거죠. 사인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것이다. 뭐 여기에다가 이상하게 뭐 삼각함수 뭐 얼사탄코 뭐 이런 이상한 거 외우고 계시지 않겠죠? 암짝에 쓸모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미분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좋든 싫든 미분을 해야 되고, 미분을 하면은 이제 근이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요거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두 근을때 중에 문제에서 어딜 구하라고 했죠?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모든 값의 합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갖고 더해주면은 된다. 27랑 마이너스 5랑 하나씩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갖고 7번까지도 그냥 암산이 되었습니다. 8번도 어렵지 않죠. A1, A2가 곱이 음수인데 등비수열이다. 그러면은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A6랑 A7, 8 요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통된 게 뭐인지로 묶어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눠주면은 2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비가 음수다 보니까,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만한 거는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A9랑 11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죠. 9번. 이게 이제 연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되게 쉬운데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다뤄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일단 보세요. 얘가 연속이죠. 얘는 연속함수죠. 얘도 연속함수예요. 둘 다 연속함수란 말이에요. 일단 연속함수가, 이제 연속함수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연속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인 쪽은 반드시 연속함수다. x가 0 이상인 쪽은 반드시 연속함수다.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곳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만 따지자라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를 원리를 모르고 외워서 풀면은 그냥 쭉 계산하는데, 그게 이제 x가 0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x가 0일 때 왜 계산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x가 0일 때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조건을 연속이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나머지 주어진 두 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서 넘어가면은 이 문제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번부터 이제 조금 손이 가기 시작하죠. 자,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대요, 문제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코사인 B랑 코사인 C인데 B랑 C가 삼각형의 내각이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평면에 서겠죠. 이게 무슨 이상한 그런 도형을 생각하는 게 아닐 테고, 그런 상황에서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같을 테니까 B랑 C는 이제 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A, B, C 길이를 직접 구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문제를 봤을 때 3sin A랑 2sin B가 같으니까 이제 저는 비례 관계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각 B랑 각 C가 같을 때 각 A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예각일지 둔각일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하나를 찍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찍고서 생각을 해도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나쁘지 않은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찍고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하면은 이제 반대구나 라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를 푸는데 인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쪽을 찍고서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거를 한번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sin A랑 2sin B가 같죠. 이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 높이로 이제 둘이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비례관계로 3대 2다. 그러니까 3대 3대 2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가하 조건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둔각이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둔각이 되면은 뭐 여기서 뭔가 안 맞아 떨어지는 조건들이 뭔가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맞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3대 3대 2가 실제 길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이게 실제로 3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을 취해주냐,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제이코사인 법칙이니까, 제이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각을 실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각을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각을 실제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게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인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2분의 1 BC sin A 가지고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실제로 BC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인 거는 되게 깔끔한데, 얘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얘로 넘어갈 때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바로 넘어갔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갖고 변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둘 중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각만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도록 했다. 왜냐면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가 지저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숫자들이 딱딱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트 32에서 4 밖으로 빼줘갖고 계산을 하면은 이제 넓이는 5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봅시다. 11번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함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요거를 계속 봐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3차 함수 f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계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f0는 0,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래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극한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쪽 기술을 할 때 x는 a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게, 극한 조건에서 x는 a에 대해서 정보를 두 개나 줬으니까 뭐다? fa가 1이고 그 다음에 f'a가 3이다 라는 요 두 미분계수가 3이고, 그 다음에 fa 자체의 값이 1이다 라는 두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가져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접선이 y절편이 4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수항 부분이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 갖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a,fa에서의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선가 함수가 있어요. 여기 a,fa. 그 다음에 요게 a,1이 되죠.
근데 요게 0,4를 지나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이때 기울기가 3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무엇인가의 x 플러스 1의 제곱, 우리는 요 개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남는 게 3x 플러스 4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수 찾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개수 찾아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는 f1일 때 값이 무엇이냐,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8 빼기 20 더하기 7 하면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요거를 테일러 곱수를 안다고 극한 문제는 쉽게 풀겠죠? 근데 테일러 곱수를 외운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요? 테일러 곱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거 몰라도 a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넣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풀어갖고 좋은 점수 받기는 힘들겠죠. 그 다음에 12번, 이게 이제 우리의 대망의 12번인데 이번 시험에서 22번 같은 좀 그지 같은 문제들을 빼고 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혀 갖고 문제가 좀 걸리적거렸을 것이다. 만약에 22번도 사실 이제 3등급 뭐 4등급이어도 한 시간 20분 30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3, 4등급들은 못 풀고 1등급들은 풀었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저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왜 쉽게 풀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12번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래프 개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2x랑 1-2-x, 이게 이제 대칭을, 어떤 점을 가지고서 대칭이 되는 함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한번 잘 찾아보면 0,2분의 1을 가지고 대칭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두 지수 함수가 있으니까 뭔가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써먹으려고 보니까 써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되게 난감하죠. 근데 여기서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A, B 하고 E, C, D, 이게 되게 사실 이상한 조건인 게 지수 함수의 밑이 2인 거죠. 2의 무엇인가,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왜 딱 두 배가 차이 나냐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A, B랑 C, D가 이렇게 있는데 두 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 좌표를 이 x 좌표를 이용을 해갖고 집어 넣었을 때 정확하게 두 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왜 두 배가 되냐는 거예요. 하필 2의 x일 때. 이게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점이다 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칭인 것도 아직 잘 보이지 않았는데 왜 두 배냐, 심지어 밑변의 차가 똑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냐, 요게 이제 되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가 있고 2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1이라고 합시다. 0, 0라고 하고요. 요게 a인데 이게 2a다 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면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느냐, 요거를 저는 찾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본 거예요. 일단은 x0에다가 더하기 1만 하면 x1이 된다는 거는 보면 아실 거예요. 그쵸? 2의 x0로 묶을 수 있고 아래는 2의 x1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요것들이 좀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관계에 있다라는 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0,2분의 1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옮기고 하나는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두 배가 차이 나고 요거랑 요게 딱 두 배가 차이 나야지
이게 이제 2배가 된다라는 A, B, E, C, D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요렇게 2배, 요렇게 2배일 때만 이게 된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관계를 문제에서 줬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거리가 1이 되죠. 요 거리도 1이 되고요. 뭐 제가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가지고 1처럼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은 매개 변수를 하나만 놓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하나, 요렇게 해서 하나라고 놨을 때 저는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U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U로 매개 변수로, 아니 뭐 T라고 하죠.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T-1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대칭시킨 거니까 1-t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t가 돼야겠죠. 왜냐면 원점 대칭, 아니 0,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은 문자 하나로 x 좌표를 모두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C, D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 하나, A, B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 하나에서 변수 2개를 해갖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관계를 눈치를 채면은 변수 하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한번 계속 가봅시다. 문제 조건에서 나머지 조건이 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느냐, 여기일 때 함수 하나 지나고요, 여기일 때 다른 함수를 지나는데 그게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냥 식이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의 t는 1-2의 t-1이 되겠네요. 맞죠? 1-t에 뒤집어주면 t-1,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주면은 얘는 2분의 1 2의 t니까 넘겨주면은 2분의 1 2의 t는 1이다. 그래서 2의 t는 2다, t는 1이다. 딱 맞아 떨어지겠죠? 아니, 이상한데? 아,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1-2분의 1 2의 t는, 그러면 2분의 3 2의 t는 1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면, 이게 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실수를 해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t가 1이었으면은 1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기 전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고, x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그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충 값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게 로그 2, 3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서 시작을 했는데 값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변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했어. 부호 실수를 해갖고 더하기 빼기로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식을 다 갈아엎고서 다 다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면은 실수를 해도 금방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정리를 한 건보다 2의 t가 3분의 2다. 그러면 이제 로그 2, 3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해도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여기를 이제 2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를 3분의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y좌표를. 요거는 정말 마음에 들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y좌표는 3입니다. 왜냐? 여기가 2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배니까 여기 y좌표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A, B랑 C, D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3에서 3분의 2를 뺐으니까 3분의 7이다 확정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1 빼기 2분의 3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CD 길이는 보다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CD 길이는 6분의 7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t랑 1-t
요 길이는 1-2t가 될 텐데, 뭐 결국에 t를 구해야겠네요. t는 로그 2 씌워주면은 1-로그 2, 3이죠. 근데 1-2t니까 2 로그 2, 3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분의 1, 3분의 7 더하기 6분의 7에다가 2 로그 2, 3 빼기 1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계산이 좀 깔끔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6분의 21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6분의 21 이거 숫자 이상한데 약분해주면은 3으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7.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 2분의 7 로그 2, 3에다가 빼기 4분의 7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 있는지 봤을 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계산 실수를 해도 그거를 잡아내고서 문제를 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처음에 이 문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조금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풀었죠. 그런 점들을 한번 좀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번 mx 더하기 2랑 x는 2로 둘러싸였고 뭐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b 빼기 a가 3분의 2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y1 빼기 y2 dx 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계산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제가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산만 지저분한 문제죠. 뭐 숫자라도 뭐 유리수 안 나오게 좀 깔끔하게 주든가. 평가원이 문제를 그지같이 냈죠. 그 다음에 14번. 자, 이제 이거는 모르면은 나만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로그 a m b n.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온 공식이냐?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건데 모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이게 2고 4니까 4로 묶어주면은 얘도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4로 묶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게 이 안쪽에 있는 게 양수고요. 이 루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루트 밖으로 나온 결과물은 양수일 테니까 그거는 따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분모 분자가 모두 0 이상이 되고 요거 두 개를 뺀 게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하나를 풀면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둘 다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15, k분의 15, 아니 k분의 75 요렇게 해갖고 식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자연수의 n의 개수가 10이다. 심지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조건 대신에 0이라고 써주면은 조금 더 좋아지겠네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은 n제곱,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아직 정리를 안 한 식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둘 다 찾았지만 요 식 자체는 우리가 안 풀었죠 아직. 그래서 그거를 풀어줄 거예요. 요거를 풀었을 때 요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식이 3개가 나올 텐데 얘랑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능한 n의 값이 일단은 어떤 값보다 작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지만 뭐 다른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n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되고 13부터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k분의 75랑 10 플러스 k를 놓고서 비교를 할 때 둘 중에 작은 게 12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 이하여야 됩니다. 13까지는 돼야 되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K가 3일 때랑 6일 때 두 개가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니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10 플러스 K랑 K분의 75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될 때 한쪽에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좀 지저분해졌지만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K1, K2를 더해주면은 값이 9가 된다.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미니멈 해서 잡아야 되니까 식이 3개나 나오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14번 자리에는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 못 아끼죠. 15번 문제도 되게 의미가 있는 문제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느꼈느냐 이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K가 0 이상이래요. 그 다음에 요걸 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2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0,-K를 지나고요. K,K를 지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직선을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분 가능하도록 적당하게 함수를 그려준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3차 함수 fx인데 3차 함수 fx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뒤에서 보니까 요런 함수들 있잖아요. 요 절대값에 절대값 붙여놓은 거 이게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0이 되고 그게 아닌 구간에서는 그냥 양수나 음수거나 그 값 하나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위의 식을 한번 보죠. 얘가 t랑 t-1인데 0 그러니까 t-1 곱한 게 음수가 되면은 0이 되고 걔가 양수면은 2배를 해갖고 돌아다니는 함수가 되는 거죠. 대충 요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함수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좀 뒤집어져 있으니까 t-1 t 플러스 2가 양수면은 0이 되고 이게 음수가 되는 곳에서 부호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0부터 x까지 적분을 할 건데 gt에다가 이거를 곱했더니 항상 0 이상이래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음수인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곱하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곱하면은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곱해도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x가 1 이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1 이하라고 했을 때 x부터 0까지 적분하는 것 무조건 0이 되죠. 왜냐? 요 부분이니까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x가 1보다 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1보다 클 때 0하고 1, 그 다음에 2분의 k가 분명히 어딘가에 찍혀야 돼요. 근데 2분의 k가 1보다 조금만 더 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0부터 x까지 적분을 했을 때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살짝 튀어나온 구간, 요 살짝 튀어나온 구간에서 음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값이 0이 아닌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잠깐 이렇게 가다 이렇게 0으로 쭉 가다가 살짝 이렇게 되는 음수가 생기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k가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음수면은 아예 그 x부터 0까지 적분을 할 때 아예 음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아예 음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적분을 하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x가 0에서 1인 거랑 0보다 작은 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해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x가 0에서 1 사이면은 적분한 값 자체가 0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애초에 그냥 0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이 되면은
x부터 0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보호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0 이하여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성립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양수고 여기서는 음수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잖아요. 음수끼리 적분을 해서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2분의 k가 1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분의 k가 1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3부터 x까지 하는데 여기도 또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2분의 k가 1 이상이면은 딱 k가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이제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나눠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x가 3보다 큰 쪽이면 상관이 없겠죠. 왜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면은 3부터 x까지 적분한 거는 무조건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x가 3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x부터 3까지로 뒤집어주고서 0 적분한 값이 0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는 그걸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2분의 k가 실제로 1보다 아주 작은 1보다 아주 약간만 작은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약간만 작은 상태. 그러면은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여기서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고요. 살짝 볼록 튀어나오는 0 이하여야 되는데 양수인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분의 k는 반드시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길게 했지만 함수 개형을 봤을 때 1보다 약간만 큰 쪽을 생각했을 때 x가 그러니까 2분의 k가 1 이상이면 안 된다. 1보다 약간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2분의 k는 반드시 1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위의 식에서는 근데 아래 식에서는 2분의 k가 1 이하면은 안 된다.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두 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k는 2여야만 한다. 2분의 k가 1이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함수를 어떻게 딱 설정을 해주면 되느냐? 2,2를 지나고 거기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2라고 처음에 요 기울기도 2라고 주어져 있죠.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다.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다. 아까 전에 13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요 부분을 이용을 해갖고 식을 깔끔하게 써주면은 매개 변수 하나만 써주면 된다. 요렇게 했을 때 f'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려면 요렇게 식이 나오겠죠. 판별식 써주는 겁니다. 판별식 써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 만나도록 할 수 있는 A 조건을 찾아주면 그게 루트 6일 때다. 그래서 F3이 루트 6에서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얘는 최소값이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6 이상이겠죠.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F3이 5 마이너스 루트 6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고 이제 16번부터 한번 또 가볍게 넘어가 봅시다. 여기부터는 또 한 19번, 20번까지는 쉬워지니까요. 여기서도 2하고 2분의 1이죠. 밑이. 그러면은 한쪽을 넘겨줘서 하는 게 쉽겠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싹 정리를 해주면 32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1이다. 이때 x가 3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될 만한 값이 일단은 요게 이제 7 넣어주면 좋아 보이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7부터 넣어봤는데 딱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7 넣고 넘어갔습니다. 방정식을 풀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는 방정식 제가 절대 안 풀거든요. 그 숫자 집어넣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17번 저는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2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를 넣어갖고 계산하면은 23이다. 그냥 뭐 의미도 없고 계산만 지저분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계산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18번 이거 그냥 뭐 1부터 9까지 더하는 계산 공식 알고 있죠? 그냥 6분의 9, 10, 19에다가 a-450한 게 120이다. 값이
뭐 이게 나온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9번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위치가 p의 속도를 줬네요. 이때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되게 지저분하죠. 함수 두 개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연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속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아래쪽에 조금 더 쉬워 보여요. 3,-4를 지난다는 거.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3,-4를 지나도록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위쪽 식에도 3을 집어넣어 보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4니까 연속은 연속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4에서 맞는다는 점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f0가 2니까 함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두 번째 바뀌는 곳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딜 것이냐, 요거에서 위치가 1이다 적분도 해야 되죠. 이거 저는 솔직히 너무 싫어갖고 그냥 이렇게 v0에서 3까지 적분하는 값, 요 값이 2분의 3인데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2분의 1이어야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3,-4에서 -4랑 어떤 길이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4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충 4분의 1 하면은 해야지 이제 넓이가 2분의 1이 되니까 뭐 k가 16이다 찾은 겁니다. 솔직히 계산만 지저분하고 너무 쓰잘데기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좀 복잡하기는 해도 그래도 꽤 괜찮은 문제죠.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직접 셉니다. A, B 두 개 5, 2 하면은 25개잖아요. 25개의 경우만 해보면 되는데 괜히 이거 안 세보다가 빼먹어 갖고 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직접 안 해보면은 4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22번도 못 푸는데 이 문제도 틀린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하나 둘 다 세봅니다. 일단은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1이랑 y는 3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곳에서는 지나가고 어떤 한 곳에서는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b가 1이 되면은 양 끝점 0이랑 2파이는 빠지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개형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세려면은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나눠서 해야 되고 실수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점 빵꾸 안 뚫어놓고 그래프 개형 그렸으면은 그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직접 세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1번은 사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쉽죠. 21번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풀이가 되게 깔끔하게 짧게 나와요. 물론 다항함수를 이상하게 잡고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했으면은 이 문제 푸는데 세거라 내거라 3원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보니까 fx는 k의 원소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개형이 요거다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미분한 f'별 개형이 요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 f2가 3분의 8 f'2는 0. 왜냐, 요 나조건 가지고서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다양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F2에 대해서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정보가. 근데 F0에 대해서는 하나가 나와 있고요, F1에 대해서는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f0,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했으면은 정리할 수 있는 게 d가 0이다 해갖고 문자가 3개 나온단 말이에요.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문자가 3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2에 대해서 그러니까 1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2에 대해서 정리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0에 대해서 정리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식이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 f2를 넣었을 때 f'2를 넣었을 때 해서 식이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에 대해서 넣으면은 한쪽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에도 0이고 3분의 8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0x-2에 1승 요게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식이 문자가 2개만 나오고 식도 2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를 풀어주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진다. 그러면 fx는 x-2의 4제곱 3 더하기 3분의 16 x-2의 세제곱 더하기 6 x-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8로 해갖고 f3 넣어주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f0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옆에 22번 문제는 못 풀겠죠. 22번 문제, 사실 이거 3등급 4등급한테도 시간 30분 40분 50분 주면은 다 풀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 말고 나머지를 30분 40분 50 그러니까 30분 남기기도 사실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30분 남기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분을 남겨야 이 문제를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30분을 남겼으면 이 문제는 풀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루트 n이 자연수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조건이죠. 1, 4, 9, 16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A15까지 구해야 된다. 1부터 뭐 주어진 조건은 없이 n은 2 이상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n이 제곱수가 될 때,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값이 나오는 게 n이 4하고 9하고 1대 2개를 제가 잘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한번 본 거죠. 그리고 A1이 저는 이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갖고 적당히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A1이 9인 거, 왜 하필 9를 잡으셨나요? 4하고 5면 어떤가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1을 제가 이제 4나 5나 이런 걸로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그런 작은 값으로 하다 보면은 루트 n이 이제 자연수가 되는 시점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네 번째면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이상하게 뒤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애초에 계속 마이너스 9처럼 이렇게 작은 값에서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조금 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9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9 하면은 부호 뒤집어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다가 A5가 될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는데, 뭐 n이 음수니까 여기서는 그냥 뒤집히는 거 없이 계속 갔고, A11일 때 뒤집혔는데 A16일 때 이제 실제로 5까지 왔는데 A17일 때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뒤집힌다, 이런 상황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9일 때도 마이너스 9면은 이제 9, 10, 11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는데 좀 값이 좀 작아지더라, 이런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요거를 계속 봤는데,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4하고 9하고 16일 때도 돼야 되는데 A15까지로 잘랐으니까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4에서 A5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A9에서 A10으로 넘어갈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찾아 나가기 시작한 거죠. A15가 1이 되려면은 A15는 그 밑에가 A14니까 일단 14가 루트 n이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A14, 13, 12까지 해서 쭉 내려가는 것까진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다 일일이 찾은 거예요.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었다. A1일 때, A2일 때는 마이너스 A1으로 가고, 그러니까 A1부터 찾아가고, 그러니까 A15는 A10부터 플러스 5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에서 찾은 거예요. A1일 때는 마이너스 A2는 마이너스 A1이 확정이죠. 그 다음에 A3, A4는 플러스 1이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루트 n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A5는 이제 A4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2인 것까지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5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A1 플러스 2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A1 플러스 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계산한 결과값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그러니까 루트 n 그리고 an 양수,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A15부터는 A10까지는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10까지 찾아갔는데 A10이 될 수 있는 거는 A9에서 A3를 빼는 경우나 A9에서 1을 더하는 경우나 두 가지 경우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언제 가능하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A4부터 A9까지가 서로 이어지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찾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너무 좀 손도 많이 가고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애가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더라. 그거는 제 풀이를 나중에 블로그에서 따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계산은 지저분한 문제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제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인 건 맞는데, 수능에 이런 지저분한 문제, 아무 의미 없는 지저분한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어차피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변별을 위해서만 있는 문제인데, 차라리 교육 과정이 지금 같지 않고 범위가 조금 더 넓다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렵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들은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들로만 해결은 가능하죠. 근데 아무 의미 없고 지저분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저분한 문제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어렵더라도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우리 높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똥같은 문제를 계속 푸셔야 할 겁니다.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23번부터는 또 선택 과목이니까 쉽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 어차피 쉬운 문제들이겠죠. 그러면 한번 확통 넘어가 봅시다. 확통은 발로 풀어도 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발로 풀어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접 세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1123 12개죠. 그 다음에 20하고 18 이렇게 분모가 6이랑 4니까 24로 맞춰놓고서 딱 맞아 떨어지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해보면은 A가 4고 B가 14일 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요거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B의 여집합이 뭐죠? 10개 있네요. 24개 중에 10개에 해당한다. 그러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5번 전개해주면은 5C3에다가 2에 제곱하니까 40이고요. 26번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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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뭐 이거 다 그냥 써야죠. 이거 뭐 답이 없죠.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B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한 개만, 이 한 개만이라는 게 되게 짜증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요것만 따지면 6건을 따져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조건인데, 근데 뭐 직접 세야죠. 이게 뭐 확통인데, 이게 문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문제 틀리면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냥 직접 세더라도, 그냥 뭐 시간을 좀 쓰더라도 직접 세주는 게 좋다. 어차피 확통 보는 사람들끼리 뭐 22번 맞췄느냐 이거 중요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직접 세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이거 이웃한 두 개의 의자 합이 1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5, 6밖에 없잖아요. 5, 6이랑 6, 5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6 옆으로 그러니까 5, 6이랑 6, 5가 있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원수열이니까 하나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면 5팩인데 5, 6이랑 6, 5 두 가지 4팩, 4팩 해갖고 두 개 빼주면은 1번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도 있겠죠. 암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이게 이제 앞뒤인데 5번 해갖고 이제 3개 앞면이고 하나가 뒷면인데 5번 해갖고 같은 면이 보이도록 한다. 저 한 개를 뒤집든지 3개를 뒤집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하는데,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따지면 이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직접 다 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한 문제 틀리면 재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된다가 훨씬 중요한 거라서 직접 셉니다. 어차피 직접 세는 거랑 뭐 경우의 수 깔쌈하게 해갖고 푸는 거랑 이렇게 차이도 별로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다음에 29번 이게 흰검, 검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확률은 뭐 PQR이라고 줬는데 P랑 Q랑 같다. 뭐 이게 뭐 이제 생투하는 사람들은 뭐 하디 바인베르크 이런 게 익숙해갖고 그런 거 관련된 숫자를 주면은 그냥 암산할 수 있을 텐데, 뭐 여기서는 그런 거 생투 같은 쓰레기 과목 안 고를 테니까 요거 3개 해갖고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42가 된다. 그냥 요거는 식 정리해야죠. 요 방법이 없죠. 그래가 일단은 P랑 Q랑 같다. 일단 거기서 X가 27이다. 요거는 42가 되는 건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XC랑 X 40-X 이게 식 하나 X 27인 거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고 났을 때 R이 뭐냐 13C2가 되네요. 40C2분의 13C2 그럼 40, 39, 13, 12 하면은 60R 해서 여기가 이제 6이 나온다. 바로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접 하나씩 다 세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세면 돼요. 여기서 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8개밖에 안 되네요. 108개 정도는 직접 손으로 개수 세서 셀 수 있죠. 왜냐? 2013학년도에 500 몇 개를 직접 손으로 세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직접 손으로 세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예요. 108개 정도는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도 한 10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도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얼마 안 걸렸어요.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5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손으로 센다. 이제 미적분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 물 먹고 오는데 한번 봅시다. 23번 이게 이제 2분의 1의 n승이랑 3분의 1의 n승이 있죠. 2분의 1의 n승보다 3분의 1의 n승이 훨씬 빨리 사라질 거란, 그러니까 훨씬 0으로 빨리 근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n승이 3분의 1의 n승보다는 훨씬 크다고요. 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만 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분모에서는 2분의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더 작을 테고,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석으로 푼다면 우리가 그런 어떻게 근사될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2의 n승을 곱해주면은 나머지는 0으로 빠지고 2분의 1의 n승 관련된 애들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의 2분의 1분의 1 해갖고 2가 된다. 요거까지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23번. 그 다음에 24번. 얘는 뭐 그냥 음함수 미분하면 되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요게 이제 급수의 수렴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가갖고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들으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그 수렴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을 더해야지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극한값이 0으로 가야만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요 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애들을 더하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 귀신이나 여러 책들 보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a는 2분의 3으로 근사가 된다. 그래서 2분의 3 제곱해갖고 거기다가 3을 더하면 4분의 9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번. 밑에 그래프도 줬죠? 요게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 2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t랑 5t랑 만난대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x가 0으로 가면은 x제곱으로 근사가 되죠, 이 함수 개형 자체가. 근데 뭐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 풀 때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만나는 t랑 5t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 여기서 수선의 발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되게 좀 골 때려요. 이게 좌표 자체를 구하는 건 쉬워요. ln 1 플러스 t를 넣어주면은 1 플러스 t가 밖으로 나가니까 2에서 ln 1 플러스 t 하면은 이제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ln 1 플러스 t랑 ln 1 플러스 5t를 가지고서 x좌표를 구했으니까 요거의 차에다가 5t를 곱해갖고 넓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t 루트 t로 나눴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근사가 됐느냐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ln 1 플러스 x는 x로 근사가 되죠.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x는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x로 근사가 돼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마 테일러 급수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아래 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왜냐면 얘는 이제 문과 애들은 아는데 이과 애들이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x에 n승을 하면은 1 플러스 nc1x 더하기 nc2x 제곱. 요즘 이과들은 이항 분포도 공부를 안 하죠.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nx고 이게 2분의 n 뭐 n-1인데 뭐 대충 2분의 1 n 제곱이라고 할 수 대충 요 정도로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x제곱은 x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nx로 근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n이 꼭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하는 애들은 그 이자율 이런 거 해갖고 1 플러스 r에 n승 하면은 그거를 몇 번 이자를 받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1 플러스 rn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경제학 하는 친구들은 요 수직 변환하는 게 익숙하겠지만 오히려 이과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신기한 현상을 보다 보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근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안쪽부터 먼저 근사를 했을 때 1 플러스 5t로 아니죠. 이게 루트 5t로 근사가 되는 거죠. 얘는 루트 t로 근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5t 빼기 루트 t로 근사가 된 겁니다. 뭐냐? 이거 필요 없네? 루트에 대한 근사 필요가 없네? 그냥 아까 이야기한 거 잊어주세요. 의미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빼주면은 2분의 5에다가 루트 5 빼기 1 해주면은 값이 있네요. 그래서 2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근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사를 잘못한 거니까 다시 풀면 돼요. 그거는 뭐 근데 웬만해선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아 요거는 요렇게 근사를 해도 되는 범위구나, 근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아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제 마음대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정석적으로 푸세요. 어차피 요거 두 개 뺀다고 하는 거 이 그 뭐냐 그 이거는 0 유리화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ln 1 플러스 t랑 ln 1 플러스 5t를 더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더하는 거는 더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ln 1 플러스 t에서 ln 1 플러스 5t를 빼주는 거, 그거 하나만 남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여차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접선의 식 구해갖고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손질을 해줄 수 있는 거는 AB랑 AC의 길이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루트 해갖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X 좌표끼리의 비례를 구하거나 Y 좌표끼리의 비례를 구해도 충분하다 이건 거예요. 저는 이제 X 좌표 길이 비례만 가지고 했는데 요거를 T라고 했을 때 얘가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계산하기는 싫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사실 저는 이거 봤을 때 이제 바로 보였거든요. 뭐냐면 x제곱의 2x랑 밑에 거는 그 x는 a에서 그냥 a,42a를 지나는 그 직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였냐면 x제곱의 2x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의 2x를 미분을 한다 치면은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2x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x는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거를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많이 나오고 옛날 문제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외우고 있는데 외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조금 외워주도록 합시다. 요 정도는 솔직히 상식, 요거는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모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함수의 개형을 저는 미분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t가 12에서 불연속인데 t가 12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하려면은 그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요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요게 1분 안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a일 때 4EA가 10이다. 그럼 EA는 3이다.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G' F A 플러스 2, 그 다음에 G' F A 플러스 6, 요거를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fx가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이니까 이게 일종의 역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 비스무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fx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역함수를 비스무리하게 갖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구간별로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이랑 요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역함수가 있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있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있죠. 요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어쩌면 요 문제는 수능에 기출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아마 30번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22학년도 30번 같은 거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실제로 G' F A 플러스 2랑 G' F A 플러스 6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F'으로 해갖고 우리가 요 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 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갖고 요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분모 분자를 뒤집어갖고, 그러니까 뒤집어갖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 없애버리고 플러스 플러스 해갖고 분모 분자 뒤집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24에 2에 6 이렇게 하면은 8, 2, 6승
이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 2a가 3이니까 얘가 3인 거잖아요. 그래서 8, 2, 6승이 나온다 라는 거를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았고요. 29번은 이제 조금 근사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x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뭘로 가요? x제곱으로 근사가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 x세제곱으로 근사가 됩니다. x가 0일 때. 그런데 x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얘네는 무시할 수 없는데 얘는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써놨죠. 요 둘로 근사가 된다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렇게 근사가 될 것이고, 실제로 x가 0일 때는 요런 함수를 그려낼 것이다. x축에 접하는 요런 게 나올 것이다. 요런 거를 예상을 하고서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한 거죠. 이거를 미분을 안 하고서 풀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서 미분을 했습니다. 안 하고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갖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이거 뭔가 익숙하죠?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뭔가 묶여 나올 것 같다 해서 식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묶여 나옵니다. 이렇게 묶여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gx, 그러니까 이게 fx랑 f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c라는 거는 이 밑에 함수는 뭐냐면 fx를 c만큼 옮기고 부호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옮기고서 부호를 뒤집었더니 똑같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f'이 0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은 항상 0보다 큰 이런 함수가 그려질 텐데, 이거를 이쪽에서 부호를 뒤집으면은 음수가 되겠죠. 이쪽에선 부호를 뒤집어주면 음수가 될 거고,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0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아이디어예요? f가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극값에서는 f'이 제로다. 그러면은 f'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아이디어가 얘인 거죠. 이거 부호를 제가 깜빡을 하고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인데 f'x가, 그러니까 극값에서 f가 미분 가능할 때 f'이 0이면은,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면 f'이 0이다. 요 아이디어가 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왜냐? 여기서는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잇는 게 필연이 되네요. 이렇게 두 개를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b는 c는 1일 때, 이때 가능한 a 값을 찾아주면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더해주면 요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10분의 루트 x랑 탄젠트 x. 이게 저는 조금 익숙한 게 2014학년도에 요 문제가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탄젠트 x랑 y는 x 비스무리한 게 교차하는 게,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파이 제곱분의 1에 an 세제곱하고 탄젠트 제곱, 이게 뭔가 그러니까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니까 요거를 빼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뺀다고 했을 때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개형으로 봤을 때도 이게 10분의 루트 x는 이렇게 좀 작아지는데 an은 굉장히 항상 비스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an이랑 an 플러스 1의 차이는 점점 작아질 것 같고, 이게 점점 an이랑 an 플러스 1의 차는 비슷해질, 점점 파이에 가까워지고 비스무리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루트 an은 10 탄젠트 an, 요거까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하면은 요건 거잖아요. 근데 얘를 탄젠트 an이 아니라 이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다 an에 대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 역유리화거든요. 역유리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역유리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AN 플러스 1이랑 AN은 서로 점점 이게 이렇게 누워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점점 파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파이로 만들고 싶었어요. 요거를 파이로 만들고 싶어갖고 요런 직거래를 한 건데, 얘를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갖고 나눠갖고 여기에 이제 AN 왜냐면 여기 제곱이니까 루트 AN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10분의 루트 x가 탄젠트 x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개형을 갖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분해 보면은 루트 x분의 1로 이 포물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라는 게 점점 x축의 평행한 기울기를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차가 점점 파이에 가까워질 것이다. 저는 요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씩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과를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결과를 알고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 시작을 한 건데, 몰랐다고 하면은 생각만큼 쉽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알아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요거는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근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이런 식으로 보는 노력을 해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역시 우리의 꿀통. 너무 쉽죠. 이거는 A, B 묶어갖고 A가 1,0, B가 0,1 그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면은, 정리를 해주면은 뭐야 이게 1 더하기 3이잖아. B는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문제야. 23번은 그래서 4번. 24번 접선이래요. 그러면은 3x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5y는 1인데 3, 루트 5를 집어넣어 보니까 2분의 1 하고, 뭐 그러면은 b가 뭐 루트 10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10분의 루트 5y가 1이다. 그러면은 2루트 5면은 1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y좌표는 2일 것이다. 넘어가면 되고요. 25번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3이고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b만큼인 원이 p다. 근데 p랑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b는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사분면 얘는 4사분면에 있고 a는 마이너스 3,3이면은 얘가 2사분면에 있는 거죠. b는 4사분면에 있고 a는 2사분면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봤을 때 a를 중심으로 해갖고 b만큼 반지름인 원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을 기준으로 해갖고 1,1짜리를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4점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걸 기준으로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들인지 대충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2,2고 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1. 요거 사이의 최소값.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3, 3짜리 대각선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3,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 요런 대각선을 상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길이는 3루트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주면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26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 초점을 지나는데 y축에 평행하다.
그런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한 점근선이 y는 x다. 그러면 a랑 b랑 절대값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점이 PQ가 길이가 8이다. PQ가 길이가 8이다 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한쪽이 y좌표가 4일 때 한쪽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를 넣었을 때 값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게 그 a랑 b랑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이면은 초점 c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잖아요. 요게 a고 루트 2인 a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여기가 초점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초점의 위치는 2a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a제곱분의 2a 제곱에다가 a제곱분의 4제곱을 뺀 게 값이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값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a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값이 요게 이제 a제곱이 16이니까 a제곱도 16, b제곱도 16, c제곱은 32.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a, b, c가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값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6, 16, 32 해서 답이 64가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요것만 놓고서 그냥 답을 낸 겁니다. 27번 한번 봅시다. 직사각형, 이거는 그림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봅시다. 직사각형 ABCD 네변의 중점 PQRS 뭐 이런 타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제가 왜 이런 길이 비례 관계를 놓게 되었느냐,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F랑 F'이 그 타원의 초점이기도 한데 포물선의 초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원의 초점이라는 거는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제 S, F'Q를 지나는데 요거의 초점이 F고 준선이 직선 A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P, F'이랑 F'F는 같죠. 그러면은 여기 AS를 기준으로 해갖고 AS랑 SF가 길이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Q는 이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중점이니까 F 길이를 2라고 놨을 때 1대 1대 2로 해갖고 길이 B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저는 이게 32루트2가 되려면 가로 세로가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이제 PF'이랑 F'F가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마침 F'을 수직이등분하는 SQ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1, 1, 2로 놓고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 1, 2로 놓고서 시작을 하면은 이 그러니까 그 타원 조건에서 길이가 3인데 그러면 AS가 3이 되잖아요. 근데 포물선 조건에서 그러면 다시 SF가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대 3대 2루트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실제 요 길이가 6 곱하기 4루트2면 24루트2니까 이게 32가 되려면은 2분의 루트 3 아니다. 하여튼 그 24루트2가 32루트2가 되려고 하면은 루트 3분의 2씩 가로 세로로 늘려갖고 3분의 4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이를 맞춰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해갖고 실제 루트 3분의 4씩 곱해갖고 길이를 구한 겁니다. F'F'이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는 2인데 32루트2가 맞춰지려면 거기다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4가 정답이 될 거고, 그러면 걔를 유리화해주면 3분의 4 루트 3이 된다. 그게 23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조금 골 때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AP랑 QA, QP 더한 게 이제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QA, QP 더한 거랑 AP랑 이제 서로 수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OP는 1이고 BQ는 3이니까, 근데 이제 O는 정해져 있는 점이고 B도 정해져 있는 점이고, 그러면은 P랑 Q가 각각 O랑 B를 기준으로 해갖고 반지름이 1이고 3인 원인데, 그러면은 요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사실은 옛날 기출문제 중에 이제 있죠. 이게 2차 곡선 타원 아니면 쌍곡선에서 요런 그림들이 나올 텐데, 그거에서 한번 타원이나 쌍곡선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제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번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조금만 바꿔봅시다. 이게 대충 A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P가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A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P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Q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QA 더하기 QP를 더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EQM이라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AP랑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AP에 수직 이등분선 위 어딘가에 Q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A랑 P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Q가 있다. 근데 B를 기준으로 해갖고 거리가 3인 곳에 Q가 찍힐 것이다. 그러면은 Q가 둘 중 하나가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림을 일단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일단 그림은 그래서 이제 빨간색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초록색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언뜻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포물선 타원 아니 이 원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 중에 원이랑,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원이랑 원 안에서 중심끼리 이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 차가, 그러니까 요 반지름 있고 요 반지름이 일정하잖아요. 그래갖고 요걸로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포물선 빼고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개형을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도 분명히 비스무리한 뭔가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문제에서 PQ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PQ의 값이 왜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PQ를 QA랑 같다고 놓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거랑 대칭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PA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Q가 있으니까 QP랑 QA는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QP랑 QA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게 생기죠. 뭐냐면 그 QA, QB, AB 중에서 AB는 상수고 QA는 우리가 모르겠고 QB는 상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삼각부등식에서 이제 QA가 BQ 빼기 BA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그 옛날 기출문제들을 안 풀어봤으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고 이 옛날 기출문제도 알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요 그림이 요렇게 해갖고 삼각부등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삼각부등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돌리면은 적절한 값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런 거를 처음 접근하면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갖고 QA가 2가 되면은 적절할 것이다. 그러면은 Q는 어디 잡혀야 되느냐, BA를 쭉 이은 거랑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랑 만나는 점이 Q가 돼야겠죠. 그래서 Q 미니멈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죠. 실제로 존재하는 점이니까 QA하고 P하고 잡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주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PQ랑 QA랑 둘 다 2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서는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거를 우리가 MAQ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2대 1대 루트 5 요거에서 이제 실제로 나머지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P랑 BQ를 내적하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AP가 보자. AP는 그 요걸 그러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2 사인 세타 두 개가 있는 거죠. 2 곱하기 2 사인 세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 AP랑 BQ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인 거죠. 저는 요거를 쓰고 싶어서 요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랑 내적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 길이를 쓴 건데, 그렇게 해갖고 2 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하나 나오죠. 그래서 5분의 12가 답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조금 이 문제는 안 보이려면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하를 공부를 한다면 요 정도는 그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것들이 기출 문제에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처음에 아마 제가 이 문제를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못 푼 사람들은 요게 허들이었을 거예요. 요 삼각부등식 못 만든 게 아마 허들이었을 텐데, 글쎄요, 요거 안 되면 기하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여기 29번을 보면은 이게 조금 골 때리는 게, 이게 좌표평면에서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a제곱분의 x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에 따라 갖고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타원이 나오고 하나는 쌍곡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원이랑 쌍곡선을 동시에 표현하는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타원이 되고 쌍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a제곱분의 x제곱에다가 y제곱을 더하느냐 빼느냐, 그리고 그 값이 1이냐 아니면 아니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쌍곡선도 그 y축을 축으로 하느냐 x축을 축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한번 또 더 살펴가 봅시다. 그래서 뭐 대충 초점을 잡은 것 같아요. 나머지 A, B, C, D 뭐 이런 점들 보면은.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잘 보면은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p에 대해서라고 했죠. 근데 이게 타원의 방정식을 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y좌표가 1 이하인데, 그러니까 y좌표의 절대값이 1 이하인데 그 모든 p에 대해서 PC, PD는 루트 5다. 그러면 이제 CD가 초점이라는 게 알려진 거죠. 이게 CD는 초점이다. 그리고 PC, PD는 이제, 그러니까 P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D를 초점으로 하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CD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 P다라는 조건이 된 건데,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요 타원이 그걸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a가 2분의 루트 5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5, 1 하고 2분의 루트 3 하면은 c가 2분의 루트 3으로 하면은 딱 맞나? 아니죠. 2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에다가 값이 얼마냐? c가 2분의 1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2분의 루트 5면은 이게 제곱하면 4분의 5에서 1을 빼야 되니까 c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런 상황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q가 1사분면에 있고 aq가 10이다. 그때 이제 a랑 b는 c 플러스 1이랑 c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y좌표 위에 있고, 그러면은 a랑 b는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는 이제 y좌표가 중요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그 쌍곡선의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다 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거리가 2가 되니까 여기 10이면 12가 돼야 된다. 요 관계식을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면은 12에다가 10에다가 3을 더해주면은 길이 25가 삼각형 ABQ의 둘레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5인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을 보면은 자, 이 상황이 조금 모호하다 싶은데 이게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FP 길이 아무것도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를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적당히 위치 관계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림 그리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빨간색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냐면 얘는 그냥 뭐 어쨌든 FP 뭔가 길이가 있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M. 그 다음에 O는 뭐 숫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M에 N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하면은 F'Q랑 그거의 실수배랑 QP의 실수배가 그 뭐로 서로 평행하다 이 얘기인데 Q점이 공통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F'QP가 일직선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n 플러스 n으로 조금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직선 위에 있다 뭐 이런 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눈치챘기 때문에 이렇게 F'QP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FP 더하기 1에다가 F'Q 그 다음에 OQP.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리니까 얘를 한번 반대로 나눠주면은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래가지고 식을 이렇게 바꿔주고서 이제 주황색으로 넘어간 건데,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놔봅시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6이에요. x 플러스 6.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x랑 아니 x 더하기 6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걸로 나누라는데 우리가 얘를 x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쪽이 5고 한쪽이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x 더하기 1인가? 아마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QP가 x 더하기 1이죠. 그렇죠? QP가 x 더하기 1이고 여기가 5고 이런 상황으로 쪼개는 점이 Q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Q점을 우리가 좀 알고 싶었는데 그리고 F'QP가 직선이고 이런 상황에서 AQ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AQ의 최대값 구해줘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4대 3대 5로 해갖고 요 점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점 중에 Q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요게 잘못된 문제를 잘못 낸 건데 평가의 문제를 잘못 내진 않았을 텐데 이게 3이고 5잖아요. 그러면은 3대 4대 5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대 4대 5가 이렇게 3대 4대 5가 잡히죠. 그러니까 Q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의심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점이고요. 실제로 AQ는 그러면 5에서 5를 더하는 10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해설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22번이 좀 되게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긴 한데 그게 20-30분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20-30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쉽게 풀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제가 나머지 문제들을 쉽게 푸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거죠.